예,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후보자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 네. 또 원만하시다, 또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이 있다, 좋은 평가를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칭찬하시는 대부분의 지인들도 사람들도 잘못된 인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혹독한 평가도 합니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그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인사라는 평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법무부와 검찰 인사 보면 윤석열 라인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검찰총장 후보자님 인사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검찰 직할 체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 이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권과 한 몸이 되었다. 검찰이 정권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검찰 조직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 라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검사들과 그러한 모임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입니다. 중립이 없는 검찰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계획 각오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지금 후보자님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간 상태라서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조직 내외 그리고 언론의 평가를, 국민의 평가를 정말 냉정하게 받아들이시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뚜렷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저한테 그런 제보가 있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후보자님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후보자님 제보를 제가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분명한 각오를 좀 소신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네. 후보자님 과거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으신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법관 지금 이거 검찰에서 정보를 준 게 법관의 징계와 비위, 감찰 등을 위해서 사법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공소장을 보면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의 비리를 은폐하고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과 방향을 수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해명과 다르고요.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게 사적으로 전화를 주는 경우는 그때 말고는 없었다라고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서도 수사 개시 통보나 결정 결과 통보서 서식 내용을 보게 되면요,
후보자님처럼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는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 번호, 범죄 결정 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 수사해서 해당 법관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25년간 검사 생활 동안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직무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해야 된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야 후보자님, 된다 네. 하는 차원에서만 시간이 그에 국한해서 네. 윤리감사관에게 그 목적으로 통보했을 후보자님, 뿐입니다. 법관의 징계나 감찰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더라도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적인 그리고 인연이 그렇다고 없습니다. 하더라도 40여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청할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수사 계획까지 밝히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달해 준 내용을 보면 수포를 추적한 상세 결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심지어는 전화로 영장 청구 예정을 저녁 7시 20분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문제된 B의 판사가 해당 내용을 지득하고 그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사실상 수사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수사가 장애를 초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자, 마지막 하나만 추가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부장검사가 법원 행정처나 기관에 전화로 이렇게 수십여 차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여 차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넉 달, 거의 한 5달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제가 사적인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제가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고 하지만 해당 윤리감사관과 연수원 2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분이고 직무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법조비리 사건 관련해서 총 11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 1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분들 징역형을 다 합치면 징역이 50년이 넘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다만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와 재판 직무 배제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꼭 유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윤리감사관이 저에게 대부분 전화를 해왔고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퇴근할 때였습니다만 전화를 대부분 받아주지를 못했고 이후에 일부 리콜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라든지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보다도 윤리감사관이 먼저 해당되는 판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수사상 도움을, 오히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거나 예를 들면은 재산 공개 자료라든지 근태 자료라든지 재판 기일이라든지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윤리감사관이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검찰총장 후보자님처럼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법원 행정처 중에 전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관 징계법과 법관 징계 규칙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관리 담당, 그 당시에 해당되는 정보 담당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인사, 심지어는 해당 법관은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제가 통보드렸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예,